제3과목 기계위험 방지 기술입니다. 41번 다음 중 와이어로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클립, 2번 소선, 3번 스트랜드, 4번 심강. 와이어로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이고 요 세 가지 항목은 와이어로프의 구성 요소가 맞고요. 클립이 아닙니다. 요 내용은 이론 부분에서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해설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심강은 와이어로프의 중심에 들어가는 심을 말하고 스트랜드는 와이어로프를 이루는 가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선은 스트랜드를 이루는 가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클립 되겠습니다. 42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작업 시 안전조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로봇의 운전으로 인해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는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맞고요.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 스위치 등은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요.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작업 중에 머니퓰레이터의 속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상을 발견하면 관리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고 지시가 나올 때까지 작업을 진행한다가 아니라 작업을 즉시 중지한다 라고 돼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222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보면 보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 여기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해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3번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 테이블 위에 공구나 기타 물건 등을 올려놓지 않아야 하고요. 제품 치수를 측정할 때는 절삭 공구의 회전을 정지해야 합니다. 강력 절삭을 할 때 일감을 바이스를 길게 물려야 합니다. 강력 절삭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일감을 바이스에 길게가 아닌 깊게 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상하 좌우 이송 장치의 핸들을 사용 후 풀어둔다. 맞는 내용입니다. 44번 다음 중 지게차의 작업 상태별 안정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기준 부하 상태의 하약 작업 시의 전후 안정도는 20% 이내이다. 기준 부하 상태의 하약 작업 시의 좌우 안정도는 6% 이내이다. 기준 무부하 상태에서 주행 시의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이다. 기준 무부하 상태에서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15 플러스 1.1 속도 % 이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 하역 작업에 대한 구분, 하역과 주행에 대한 구분, 그리고 전후와 좌우에 대한 구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기준 부하 상태 하역 작업 시 전후 안정도는 이게 4% 이내입니다. 4% 이내. 기준 부하 상태에서 하역 작업 시의 좌우 안정도는 6% 이내고요. 기준 무부하 상태에서 주행 시 전후 안정도는 18% 이내. 무부하 상태에서 주행 시의 좌우 안정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상태일수록 안정도가 높아지니까 그 순서대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지게차의 안전 작업에 관한 기술 지침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요 내용들, 요 숫자를 중심으로 어떤 순서로 위험한지 요 내용들을 순서대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번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의 몇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하는가 입니다. 요거는 1.05배입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서 압력 방출 장치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쭉 있고, 다만 압력 방출 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 방출 장치에서는 최고 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6번 금형의 설치, 해체, 운반 시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운반을 통하여 관통 I볼트가 사용될 때는 구멍 틈새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자, 틀린 것을 찾는 것이 오연행 맞고요.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 길이는 설치 볼트 기름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2배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3번 고정 볼트는 고정 후 가능하면 나사산을 3에서 4개 정도 짧게 남겨 설치 또는 해체 시 슬라이드 면과의 사이에 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고요. 운반 시 상부 금형과 하부 금형이 닿을 위험이 있을 때는 고정 패드를 이용한 스트랩, 금속 재질이나 우레탄 고무의 블록 등을 사용한다.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니까 해당 내용들 틀린 내용이 왜 틀렸는지 맞는 내용들은 어떻게 좀 변형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7번 선반에서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공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장치의 일종인 칩 제거기구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네, 칩 브레이커고요. 칩 브레이커이고 칩 브레이커는 선반에서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절단시키는 장치입니다. 자, 48번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설명하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고요. 요거는 실기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니까 꼭 한번 같이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용 압력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파열판, 그리고 절연용 방호 및 활선 작업용 기구, 방폭 구조의 부품, 추락, 낙하, 붕괴 위험 등의 위험 방지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 장치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건 1번이고요. 여기 요 내용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번 인장 강도가 250N/제곱밀리미터인 강판에서 안전율이 4라면 이 강판의 허용 응력은 얼마인가? 그리고 안전율을 구하는 공식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안전율은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이고 여기서는 허용 응력을 물어봤으니까 허용 응력대로 이제 식을 좀 변화를 시키면 허용 응력은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입니다. 이 내용들을 대입을 하면 62.5 값이 나오게 됩니다. 5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강렬한 소음 작업에서 데시벨에 따른 노출 시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죠. 네, 그래서 자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그리고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그리고 115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20dB 이상의 소음이 1일 7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512조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강렬한 소음 작업이라는 것은 90dB 이상의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요 115dB 이상의 소음이 15분까지 시간이 절반씩 줄어들게 되죠. 요 내용들을 구성을 잘 보시면 소음이 5dB씩 커지고 시간이 절반씩 줄어드는 요 내용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소음 작업은 85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일반적인 그냥 소음 작업이라고 하고, 90dB 이상부터는 강력한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이라고 합니다. 자, 51번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따라 프레스 및 전단기에 사용되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일반 군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상 작동 표시 램프는 녹색, 위험 표시 램프는 붉은색으로 하며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맞고요.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것도 맞고요.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밋 스위치 등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20입니다.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4번
방호장치의 감지 기능은 규정한 검출 영역 전체에 걸쳐 유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 1에서 설명하고 있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방호장치의 성능 기준입니다. 예, 보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고, 여기에서 보면 사용 전원 전압의 100분의 20의 변동에 대해서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 이제 숫자가 바뀐 거고, 여기까지는 보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 이외의 내용들, 전원이 중단되는 경우에 적어도 2개 이상의 독립된 출력 신호 개폐 장치가 꺼진 상태로 돼야 한다. 그리고 방호장치에 제어기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모든 시험을 한다. 방호장치를 무효화하는 기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연삭기 작업 시 작업자가 안심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연삭기도 되게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합시다. 자, 여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좀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탁상용 연삭기에서 숫돌과 작업 받침대의 간격은 5mm이다. 근데 요거는 2mm이고요. 덮개 재료의 인장 강도는 224MPa이다. 근데 요거는 274.5가 맞습니다. 그리고 숫돌 교체 후 2분 정도 시험 운동을 실시하여 해당 기계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근데 요거는 3분 동안 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 1분 정도 시험 운전을 실시하여 해당 기계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22조에 대한 내용들도 꼭 읽어보시고 기억합시다. 53번. 보기와 같은 기계 요소가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위험점은, 자, 위험점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 밀링 커터, 둥근 톱 날. 자, 직접 날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단점이 되겠습니다. 절단점은 자체 운동 또는 운동을 하는 기계의 돌출부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협착점, 끼임점, 물림점 등도 그 이론 부분에서 역시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어떤 위험점에 어떤 종류를 가지는지는 각 개인별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4번. 다음 중 크레인의 방호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권가 방지 장치, 2. 과부하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자동 보수 장치인데요. 되게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죠. 그래서 보면 요 세 가지 장치가 제동 장치고요. 보면 여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방호장치의 조정에서 설명합니다. 네, 사업주는 다음 양중기의 과부하 방지 장치, 권가 방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 제동 장치, 요 세 가지의 제동 장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방호 장치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프레스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기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이고, 1번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2번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3 크랭크 축, 플라이 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낫의 풀림 유무, 4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의 상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틀린 내용은 2번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기에서 나온 건 클런치 크랭크 축, 그리고 4번, 여기 3번으로 설명되어 있고, 설명되지 않은 것도 보겠습니다. 일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그리고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기구의 기능, 방호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등도 작업 시작 전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이 정답이 되고요. 자, 56번. 설비 보전은 예방 보전과 사후 보전으로 대별된다. 다음 중 예방 보전의 종류가 아닌 것은입니다. 1. 시간 계획 보전, 2. 계량 보전, 3. 상태 기준 보전, 4. 적응 보전입니다. 그래서 계량 보전, 예방 보전,
예방보존과 사후보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보존은 장비가 고장나기 전에 보존하는 활동을 얘기를 하고요. 사후보존은 보존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장비가 고장이 나면 그 위에 보존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방보존에는 시간계획보존, 상태기준보존, 적응보존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 개량보존입니다. 개량보존은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방보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57번. 천장 크레인의 중량 3kN의 화물을 두 줄로 매달았을 때 매달기용 와이어에 걸리는 장력은 몇 kN인가? 단 매달기용 와이어 두 줄 사이의 각도는 55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55도 정도 되는, 너무 넓게 잡았네요. 자, 다시 여기가 55도라고 하겠습니다. 55도 정도 되는 와이어 로프에 여기에 3kN이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W가 되고요. 여기가 세타. 자, 장력 하중을 구하는 식은 여기 있습니다.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합니다. 2분의 W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 여기에 W는 3kN, 세타는 55도니까 이 내용들을 대입을 하면 1.7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식은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8번. 다음 중 롤러의 급정지 성능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요 이제 표는 많이 보셨을 텐데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별표 3에서 무브화 동작에서의 급정지 거리로 표현이 되고 앞면 롤러의 표면 속도가 30 미만이면 롤러 원주의 3분의 1 이내, 30 이상이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주어진 식들을 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요 1번 앞면 롤러 표준 원주가 25m/min이고 앞면 롤러의 원주가 5m일 때 급정지 거리는 1.6m 이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 조건에서의 급정지 거리는 1.67m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합하죠. 1.67인데 1.6에서 멈췄으니까 적합한 거고 2번을 계산하면 2.8입니다. 2.8이니까 딱 떨어졌고요. 3번을 계산하면 2.4가 나옵니다. 2.4에서 멈춰야 하는데 급정지 거리가 2.6m까지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급정지 성능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도 이제 동일하게 계산하면 2.67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급정지 거리 이내에 들어가니까 적합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9번. 조작자의 신체 부위가 위험한계 밖으로 위치하도록 기계 조작 장치를 위험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는 방호 장치는 요 문제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위치 제한형 방호 장치 3번입니다. 위치 제한형 방호 장치는 조작자의 신체 부위가 위험한계 밖에 있도록 기계 조작 장치를 위험한 작업 정에서 안전거리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조작 장치를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함으로써 위험한계에 전급한 것을 제한하는 방호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3번이고요. 양수 조작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6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아세틸렌 발생 기실은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벽은 가연성 재료로 하고, 여기 이제 이것도 틀렸네요. 불연성 재료, 불이 안 붙는 재료로 해야 합니다.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맞고요. 네, 불연성 재고를 하면 맞고요. 자, 2번.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계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이것도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3번.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mm가 아니라 1.5mm 이하의 철판이나 그 밖에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번. 발생기실에 5개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계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m 이내 떨어지도록 할 것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287조 발생기실의 구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해야 되죠. 그리고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부터 돌출시키고 계구부는 창으로 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이거 맞죠? 그리고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5mm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 이상의 강도를 구조로 해야 되고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내용은 2번 되겠습니다.